자, 이낙연은 청와대와 교감하고 사면했을 것이다. 김종인, 이재명, 친박 1타 3피를 향한 청와대의 정치공화. 협조자 누구?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나요?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입니다, 여러분. 사면을 이낙연이 직접 하나요? 아니죠. 청와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사면 건의를 할게요. 이낙연이 죽으려고 그런 짓을 해요? 이낙연은 청와대에 사면을 부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했을 때 딱 했을 때 이낙연이 이렇게 꼭 누구를 보내고 협상을 어떻게 하고 현실적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거인가를 이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 이명박 쪽과 사전 대화를 나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어보자고요. 아니 궁금해 봅시다. 이명박 쪽 누구? 그런데요, 박근혜 쪽하고 김종인 쪽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면 논의되는 와중에 이명박 쪽과는 대화를 나눴다고 하고 청와대하고는 당연히 얘기를 나눴을 건데 박근혜 쪽, 김종인 쪽하고는 대화를 안 했다고요. 자, 일단 궁금해 해보자고요. 이명박 쪽 누구와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이명박이 보낸 메신저가 누굴까요? 여기서부터 친박과 친이가 이게 다르구나 라는 포인트가 생겨요. 이명박 대통령 그룹은 누가 친이냐 누가 이인자냐 이거 경쟁하지 않습니다, 형제. 이명박 그룹은, 대통령 그룹은, 친이 그룹은요 정리가 돼 있어요. 이재호 의원이 좌좌인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스급으로 임태희 전 비서실장 이런 분이 이 정부와 한라인 있는 거, 이것도 지금 거의 다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임태희, 임종석이 파트너, 이재호, 이낙연이 파트너인 거죠. 협상 파트너. 그러니까 협상은요, 여러분, 서로 파트너가 정리가 돼 있어야 하고 상견례가 끝난 상태여야지 협상이 돼요. 친이는 정리가 됩니다. 현 정부와 이명박 라인의 협상 라인은 서로 매치업도 깔끔하고 협상의 유연성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친이가 죽을 듯, 뭐 서로 죽고 죽일 투쟁을 할 필요가 이 양세력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풀어주면 오케이죠. 뭐 지금 친이 그룹을 이명박의 뭐 그룹을 이 정부가 지금 막 잡아들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형사법정에 우르르 불려나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친이는 조용히 흘러간 권력으로, 어? 살아있는 권력에게 사면을 부탁하면 되죠. 야, 우리 뭐 어떻게 우리 새끼들 이렇게 좀 먹고 했는데 이 정도는 냅둬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는 뭐 하고 약점 들고 있을 겁니다. 꿀 빠는 거 계속 좀 빨자야. 니네들 빨 거 아니야. 서로가 그럴 수 있는 타협점이 친이하고 친문은 있어요. 친이, 자 보세요. 임태희 실장 같은 건 이번 정부에서 국립환경대입니다. 국립환경대 총장으로 임명이 됐고 임종석이 축하 전화를 했다라는 것도 유명한 얘기죠. 이재호 의원 뭐 형사처벌 받은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죠. 4대강 뭐 난리 쳤지만 4대강으로 주초상 쳤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보석으로 나와 있었고요. 병치료 관계로 또 병원으로 나와 있는 시간까지 하면 하드코어한 수감 생활은 아니에요. 이명박과 친이의 숨통을 틀어막고 전쟁을 하는 그런 관계가 친문과 친이는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문재인 세력은요, 이명박 세력을 풀어주지도 않지만 고삐를 꽉 쥐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쪽도 반격 카드가 있을 건데 그 반격 카드를 드러내고 그거 드러내는 순간 전쟁인데 그러내지 않죠. 당연히 여러분 이명박이 어떤 사람인데 퇴임 전에 사정기간을 풀어서 비밀 하나쯤, 그리고 그 이후로라도 문재인 정부의 비밀 하나쯤은 보험용으로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그게 뭔지는 몰라도 서로가 상대를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걸 서로 공유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면의 시간이 왔어요. 확실하게 이명박 쪽에는 사면의 시간이 왔고 대화도 문재인 정부하고 오고 갔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쪽이에요. 문제는 박근혜 쪽이에요. 뭐가 박근혜 쪽의 문제냐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요. 법정 투쟁 중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재판 지연 전술까지 써가면서 확정 판결이 금방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가 또 있어요. 친박의 좌장이 누굽니까? 이명박이 없어도 나머지 사람들을 질서 있게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친박에 있어요? 없습니다. 친박이 또 진짜 문제점이 있어요.
진짜 지금 뭐냐면 여전히 자기끼리 진박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코인도 되고 그리고 정치적 자산도 되고 내가 박근혜 사람이야라고 울부짖으며 으흐 슬퍼요 이러고 돌아다니고 유튜브를 하고 뭐를 하면 그게 돈도 되고 정치적 자산도 되고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당내에서 당대표 선거를 하던 공천을 받던 이게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친박은요 여전히 내가 친박의 좌장이야라는 싸움을 아직도 한다고요. 그럼 대통령이 2인자를 정리해줘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2인자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명박계 이재호처럼 이 사람이 나 없어도 이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움직여라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인자 지명을 안 하죠. 누구도 못 믿는 성격 어디 가요? 여전히 2인자를 지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처럼 말도 안 듣고 대통령 머리 윗대가리 올라가는 그런 인간 빼놓고는 자기하고 질서에 잡힌 상태에서 2인자를 임명을 못하죠. 일단요 지금도 배신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 이게 본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세원방님 감사합니다. 사면이 목표가 아니라 정치 투쟁에서 싸워 이기겠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지지자들도 다 그걸 외치고 있고 싸워서 이긴다. 우리가 다시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친박들이 아직도 하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보수의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고. 그러면 지금요 사면 협상 자체가 불가능해요. 메신저가 없어. 본인의 의사도 투쟁적으로 보여. 그런데 이럴 때 속내를 슬쩍 보여줄 수 있는 측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근이 누가 있냐고. 답이 안 나온다고. 문재인 쪽에서 박근혜 쪽하고 사면 만났을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대통령, 그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어떻게 매치업이 돼서 협상을 하고 말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 보내서 문재인 세력한테 사면을 부탁할 사람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새끼들이 굴욕을 주지. 절대로 순순하게 아유 기다렸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폼과 위신이 안 깎이고 메시지가 오고 갈 수 있는 현실적인 협상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없다고.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친박에서는 내가 친박의 대장이라고 막 우리 공화당에서도 내가 진짜 친박이야 뭐 최경환 뭐 조원진 서로가 내가 친박 진박 막 이정현 막 다들 난리지. 질서가 없다고.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군가를 내 메신저 얘야라고 지명하면 나머지 또 대박 삐져. 유영하 변호사요? 유영하 변호사를 메신저라고 보기에 유영하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협상을 진행할 무게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친박 세력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비타협적 옥새야. 그리고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통일 대통령 얘기를 하더라. 통일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을 만들겠대. 뇌절입니다. 뇌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 새끼들 다 쓸어버리고 남북한 통일되고 통일 대통령을 박근혜를 만들어야겠대. 와 친박 얘기 들고 있으면요 여러분 와 이 사람들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그렇게들 주장을 하고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 이 사면 정국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세력과 이명박 세력의 협상으로 진행돼요. 김종인 위원장도 소외되어 버립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게 친박과 친이를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사과를 하면서 손절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두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손절하듯이 딱 잘라버린 여당 대표와 그것도 비대위원장과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협상 대리인 자격이 없고 친박 친이가 그럴 위임을 해준 적도 없으니 김종인 위원장은 이 사면 정국에서 낄 데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뭐가 나타나냐면 보수 세력 내 이권을 조율할 능력도 없고 그걸 대리할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등을 봉합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지 그 갈등을 조율해내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결정에 인간들이 순수히 따를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갈등이 폭발하는 걸 막는 용도로 김종인 위원장을 쓰는 거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용도로 쓰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이러면 전국의 주도권은 여러분 문재인 그리고 사면의 메신저와 대리인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제 문재인 그리고 2인자 이낙연 그리고 대리인 임종석 이쪽 이명박 이재호 임태희 이렇게 매치업이 될 거라고. 그리고 실무자는 여러분 임태희 임종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실무자들 임태, 임종석에게서 사면만 얘기를 한다.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동의 목표가 생기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사면도 그렇게 가지 않는다. 친문 친미 연합이 뭐 사면 얘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개헌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개헌을 하기 위한 온갖 술수와 흔들기를 다 할 거고 눈치를 계속 볼 거예요. 야 개헌 틈새가 나오냐? 야 지금 사면으로 좀 흔들어봤는데 개헌 틈새가 나와? 안 나오는데? 아 그럼 말고 또 딴 걸로 흔들어봐. 딴 걸로 흔들어봐. 저들이요 여러분 태블릿 PC 같이 뭔가가 터져서 개헌으로 확 갈 수 있는 시나리오를 무진장 원리를 쓴 거라고요. 쉽겠어? 쉽지 않지.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문제있는 이 사면을 통해서 친이 그리고 김무성 그리고 부산 정치인들 유혹의 손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부산시장 후보 박성훈님 같은 경우에는요 보수가 키웠어요. 문재인 정부하에서 큰 사람이에요. 문재인이 키웠다고 문재인이 키운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부산시장이 될 상황이야. 졸라게 서로 눈치 셔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